지금부터 본격적으로 C++ 언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ello World 프로그램을 통해서 C++에 기본적으로 설명드릴 걸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C++의 소스 코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는 C와 동일하게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로 구분돼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더 파일은 .h라는 확장자를 이용하게 되겠고 소스 파일은 .cpp 확장자를 사용합니다. 예전 C에서는 소스 파일은 .c를 사용했는데 이제 C++에서는 C++, cpp라는 확장자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을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그 나누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헤더 파일의 용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헤더 파일의 용도는 다른 파일에 있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파일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컴파일러는 각 소스 파일을 별도 컴파일해서 목적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즉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가 foo.cpp, bar.cpp 두 개의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얘를 번역하고 요거를 번역하고 그 다음에 bar.cpp를 번역해서 요 목적 파일들을 만들게 되겠고 이 목적 파일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즉 컴파일러는 tu라는 단위로 작업하는데 이 tu가 소스 파일이라는 거예요. 각 소스 파일들을 독립적으로 번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요걸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bar.cpp에는 bar라는 함수의 정의가 있고 이 bar라는 함수에서는 foo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컴파일러가 번역하기 위해서는 foo가 어떤 애인지 올바르게 호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확인하려면 함수의 정의를 알거나 함수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수 있도록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foo.h를 include 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요 위치에 요 파일의 내용을 집어넣는 거예요. 누가? 전처리기가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foo라는 선언이 있기 때문에 이 선언을 통해서 컴파일러는 얘를 번역할 수 있고 올바르게 작성됐는지 검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foo를 이 함수의 정의를 여기다 하지 않고 여기다 했다. 여기다 하게 되면 그러면 그리고 bas라는 cpp 파일에서 또 sharp include foo.h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자리에 여기 정의가 들어가니까 foo의 정의가 포함되겠죠. 그리고 뭐 다른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도 여기에 foo의 선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번역하게 되면 bar.o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얘를 번역하게 되면 bars.o라는 목적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스.점 목적 파일에도 foo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바.5에도 foo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링킹하는 과정에서 결합하는 과정에서 foo 함수의 정의가 두 개가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링크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one definition 밖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one definition only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정의는 하나밖에 존재를 안 해야 돼요. 여러 개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스 파일들은 헤더들은 여러 파일에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C와 C++는 컴파일러가 소스 파일들을 개별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겠고 개별적으로 번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의 소스 파일에서 사용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그 함수의 정의가 들어있거나 그 함수에 선언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번역된 목적 파일들을 결합할 때에는 동일한 정의가 중복되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중복되어 존재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헤더 파일에는 선언만 하고 정의는 개별 소스 파일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TU 작업을 할 때 헤더 파일이 여러 번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여러 번 포함된다는 것은 요 파일에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포함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들이 똑같은 이유에서 바.cpp를 개별적으로 컴파일할 때 여기에 똑같은 헤더 파일이 두 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샵 include stdio.h가 있는데 여기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바.h에 의해서 얘가 또다시 포함되죠. 그럼 헤더 파일이 하나의 파일을 번역할 때 두 번 들어가게 되겠고 두 번 들어가면 중복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은 한 번만 포함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TU 작업할 때 한 헤더 파일이 여러 번 포함될 수 있고 그 여러 번 포함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요걸 쓰게 됩니다. If not defined, define and if. 그래서 greeting.h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요걸 정의하고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If not defined and if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요게 define이 안 돼 있으면 하는 거고요. define 돼 있으면 안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번 해서 얘가 define이 됐으면 다음번에 이 파일이 또 포함되더라도 이 부분이 다시 중복해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C++는 C와 달리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겠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이제 후반부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클래스들을 많이 정의하게 되겠죠.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는 클래스들을 정해야 되겠고 이 클래스는 이처럼 헤더 파일에 보통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정의들이 이렇게 되겠고 이 정의가 이런 구조체와 클래스가 중복 정의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헤더 파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함수의 정의입니다. 즉, 이 목적 파일에서는 이것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클래스의 정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함수들의 코드들이 들어가는 거지 구조체나 수학처 코드들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체 정의, 클래스 정의는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함수 정의들은 중복되면 안 되는데 인라인 함수의 경우에는 중복이 돼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라인을 하기 위해서는 컴파일러가 몸체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복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라인 함수가 뭔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라인 함수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함수 호출, foo가 이렇게 함수 호출이 있으면 이제 코드가 여기로 갔다가 다시 와야 되겠죠. 실행할 때 이렇게 갔다 와야 됩니다. 근데 인라인 한다는 것은 이 함수 호출 과정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여기에 요 몸체를 여기로 옮겨와서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코드를. 이게 인라인입니다. 그래서 foo를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만들지 않고 여기다가 foo 한 다음에 inline 써주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 개 들어가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함수들이 정의들이 이렇게 클래스 내에 포함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자동으로 인라인 함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ODR 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C++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C++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C와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로 구성될 수 있고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요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프로그램을 빌드 과정은 크게 3단계, 3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처리기를 이용해서 각 소스 파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헤더 파일들, 이런 것들이 소스 파일에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전처리된 소스 파일을 목적 환경의 기계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게 목적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파일을 목적 파일로 바꾸는데 작업 단위는 소스 파일이다. 소스 파일들을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번역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목적 파일들을 다 결합해서 우리 이 컴파일러가 만든 목적 파일뿐만 아니라 라이브러리의 목적 파일들까지 결합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링커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링킹이라고 그러고 여기에는 ODR, One Definition Rule이 필요합니다. 즉 함수는 한 번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전체 프로젝트에. 여러 번 중복 정의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정의가 또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메인 함수가 없다든지 이러면 링킹하는 과정에서 링크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들었는데 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링킹하는 과정에서 푸 함수 자체를 찾을 수 없으니까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 오류는 문법 오류가 아니라 링크 과정에서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헤더 파일은 있었고 얘가 없었으면 여기까지는 다 문제없이 만들어질 텐데 이 링킹하는 과정에서 얘가 없으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실행 파일은 운영체제를 통해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Hello World 실제 C++ 소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형태를 이제 제시했는데 다 이 형태는 요 네임스페이스라는 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Hello World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메인 함수 하나만 있고요. 이 메인 함수는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이 하나 있고 리턴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int를 반환하니까 메인에서 이렇게 return 0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cout이라고 하는 and l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는 std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라는 데에 정의되어 있는 식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얘가 없어요. 유징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cout and l이라고 하는 용어를 컴파일러가 만나게 되면 이 cout과 and l이 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cout과 and l이 여기 어딘가에 내 프로그램 내에 정의되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번역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이 영역에 이 include에도 없어요. 없으면 이 cout이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건지 그 컴파일러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C++에서는 이런 식별자들이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건지 알려주어야 돼요. 그 알려주는 방법이 크게 1, 2, 3,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땡땡이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 cout이라는 용어가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std라고 하는 그런 네임스페이스에 cout이라는 식별자가 정의되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and l도 std에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쓰면 이 cout과 and l이 이 프로그래머가 정의한 이름인지 찾아볼 거고, 그것이 없으면 혹시 using namespace라고 하는 어떤 그 사용할 네임 공간을, 이름 공간을 지정해 놓으면 얘가 뭔지 모르을 때는 얘가 std에 있는지 자동적으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네임스페이스, 즉 컴파일러한테 너 새로운 이름 만났는데 뭔지 모르는 어떤 식별자를 만나면 그 식별자가 std에 있는지 찾아봐라 라는 걸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식별자들은 std에 있다라는 것을 컴파일러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각 사용하는 식별자들이 어떤 그 네임 공간에 있는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std에 있는 cout을 쓸 거다. 그래서 cout이 등장하면 얘는 std에 있다는 걸로
간주하고 찾으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유징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2번 또는 1번을 많이 써요. 3번은 많이 안 써요. 얘는 번거롭죠. 얘도 번거로워요. 얘는 간편하죠. 요거 한번 쓰고 그 다음부터 안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간편하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는 거고 번거롭게 할 거면 요 방법보다는 요 방법을 차라리 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물론 더 번거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Cout을 여러 번 쓰더라도 Cout을 계속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방법을 쓰면 Cout을 쓸 때마다 요거를 계속 해줘야 돼요. std 땡땡이라는 걸 계속 앞에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불편하지만 이 코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Cout이 어디에 있는 건지 명확하게 드러내 주고요. 나중에 어떤 다른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해야 돼서 중복되는 이름이 존재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 하다가 using namespace를 std 말고 뭐 CSE라는 네임스페이스를 또 써야 된다. 근데 이 CS에도 Cout이라는 이름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납니다. 왜? 여기에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쓰면 나중에 이 Cout과 CS에 있는 Cout은 구분해서 우리가 항상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요즘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프로그램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앞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나머지 요소들에 대해서 또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처리기, include 문이 있고, 주석이 있고, 함수 정의가 있고,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Cout은 콘솔에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출력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이 기본적인 if 출력하는 방법, 이건 출력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배웠던 C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C 말고 또 다른 언어 알고 있다 그러면 그런 언어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Hello World 프로그램에 대한 각 개별 요소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Hello World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항상 프로젝트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CNC 프로젝트 New를 만들면 여기 보면 C++ Manage Build라는 게 있고요.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누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Chapter 1 Hello World 프로젝트 이름을 넣고요. 그 다음에 저는 Mac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Mac OS X GCC를 선택할 건데 여러분들은 MinGW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윈도우에서 할 경우에는. 그리고 Hello World C++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우리가 사용한 그 기본적인 소스 코드 Hello World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눌러보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include가 있고 source가 있습니다. 그리고 source에 그 프로젝트 이름과 동일한 CPP 이름의 CPP 이름이 여기에 있고 요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클립스는 제가 말했던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만약 지우게 되면 요 cout과 endl에서 에러가 납니다. 에러의 내용을 보면 cout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이 cout하고 endl이라는 식별자,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는 식별자인데요. 실제로는 cout과 endl은 입출력할 때 사용되는 객체고 상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std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고요. 요거를 빌드하면 여기에 바이너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바이너리를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처음 실행할 때는 이런 걸 물어볼 텐데 로컬 cnc 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선택을 하고 누르면은 여기 헬로 월드라고 하는 것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스 코드의 작성, C와 마찬가지로 C++도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메인과 메인은 다른 식별자입니다. 제가 자꾸 식별자 하는데 식별자라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명명한 이름입니다. 프로그래머가 명명하지 않았더라도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름들도 다 식별자에 해당됩니다. 이 식별자가 아닌 것들은 뭐가 있냐면 키워드들. 이 키워드는 식별자가 아닙니다. 이 키워드는 이제 컴파일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컴파일러가 알고 있지 않은 컴파일러 어휘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어떤 이름들은 다 식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식별자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라이브러리에서 그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의 공백이나 줄바꿈수는 컴파일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컴파일러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개발자들,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는 컴파일러만 읽어야 되는 건 아니고 사람이 읽어야 됩니다. 개발자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소스 코드는 가독성이 높아야 됩니다. 이 가독성이 높아야 되는 것은 컴파일러를 위한 요소는 아닙니다. 컴파일러는 가독성이 높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번역할 뿐입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자들은 다른 사람의 코드를 읽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수정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독성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성한 코드도 나중에 또 보게 되면 내가 왜 그렇게 프로그램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코드를 가독성 있게 작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여쓰기 등 적절한 형식을 갖추어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괄호는 프로그래밍 블록을 나타내며 이런 시작 기호와
끝기호, 쌍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시작을 누르면 끝을 타이핑한 다음에 내부 내용을 채우는 것이 오류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클립스 같은 개발 환경들은 여러분들이 편집하는 것을 도와주는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후 하고 원래는 두 개를 치고 이렇게 해서 내부 내용을 작성하라는 것인데요. 이 이클립스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작 기호를 넣고 쌍이 된 것이 있을 때 엔터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그 시작과 연계되는 그 끝을 포함해 줍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들여쓰기를 하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중괄호의 시작 위치를 요 함수 서명 끝에 했는데 이렇게 쓰는 것이 더 보통은 권장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작과 끝이 한눈에 들어와요. 어디가 어디의 시작인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것의 시작은 얘고 얘의 시작은 얘인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하고 또 이렇게 내가 사용하는 그 개발 환경의 기능들을 잘 알고 있으면은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 주석은 컴파일러가 번역할 때 무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소스 코드 문서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C++는 두 종류의 주석을 제공하는데 end of line 주석과 다중 라인 주석입니다. C는 처음에는 요 형태의 주석만 제공했는데 나중에 들어간 C는 이런 주석도 표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주석은 요 기호 다음에 이 줄의 끝까지는 주석으로 처리하게 되겠고 요 다중라인 주석은 요 사이에 있는 것은 다 주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필요한 주석을 꼭 추가해 줘야 되는데 이 주석이 오히려 코드를 읽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프로그램 팁에 보면 어떤 팁이 있냐면 Don't comment bad code, rewrite i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코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을 다는 것보다는 그 나쁜 코드를, 여기서 나쁘다는 건 bad 코드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코드를 말해요. 그래서 가독성이 떨어진 코드를 주석 처리해서 가독성을 높이는 것보다 가독성이 높아지도록 코드를 수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if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if문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뭘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문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석을 다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rewrite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수로 화하고 그 함수에 주석을 달아놓고 여기에는 이 주석 대신에 이런 식으로 그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독성도 높아지게 되겠고 추상화를 했기 때문에 수정 용이성도 향상이 됐습니다. 조건이 변하면 조건이 바뀌어져야 되면은 요 함수만 수정하면 돼요. 만약 이렇게 썼고 이것들이 여러 군데에 들어있으면 일관성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바뀌었을 때 조건이 바뀌어야 될 때 수정해야 되는 것도 많아지게 되겠고 똑같이 균일하게 일관성 있게 수정을 못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추상화하는 것이 가독성 측면에서도 효과적이고 강건성 측면에서도 효과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또 하나 우리 주석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드를 수정하면 주석도 수정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다 이제 주석을 달아놨는데 조금 지나서 이 코드를 수정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코드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정된 내용이 주석에 반영되도록 주석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주석을 수정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코드를 읽을 때 주석과 코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코드를 읽는데 상당히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코드를 수정하면 그 수정된 내용에 맞게끔 거기에 있었던 주석도 같이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에서 과제를 할 때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겠고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거기에 이제 주석들을 포함하게 되는데 라인 단위로 세세하게 주석을 다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주석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매 줄마다 불필요하게 느껴질 만큼의 주석을 다는 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주석만 달아서 숙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숙제를 제출할 때 반드시 꼭 포함되어야 되는 주석은 바로 요 주석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프로그램 주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스 코드마다 소스 파일마다 요 프로그램 주석이 들어가서 자신의 이름과 학번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런 것이 이제 그 프로그램 주석이 되겠고 반드시 프로그램 주석이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 주석이 없으면 그거는 감점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 문장. 우리가 C++ 또는 C에서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이 작성된 코드를 실행하는 데까지 3단계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전처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이 컴파일러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이 링커라는 것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처리가 먼저 소스 파일을 전처리하고 그 소스 파일들을 컴파일러가 개별적으로 목적 파일로 바꾸고 목적 파일들을 결합해서 링크가 결합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전처리 문장들은 샵 기호로 시작하고요. 일반 프로그램 문장과 구분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일반 프로그램 문장들은 끝에 세미콜론이 붙지만 전처리 문장들은 세미콜론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전처리 문장은 sharp include, sharp define 두 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헤더 파일에는 보통 요 sharp if define, define, and if 요 세 가지를 이용한 가드가 반드시 들어가서 똑같은 헤더 파일이 하나의 목적 파일 만들 때 여러 번 하나의 소스 파일에 여러 번 포함되는 것을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샵 include는 헤더 파일을 소스 파일에 포함할 때 사용을 하는데, 요때 C++는 C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C++는 C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C에 있던 C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옛날과 똑같이 샵 include stdio.h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방법이고요. 더 올바른 방법은 샵 include cstdio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cstdio.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의 C에서 포함됐던 그 헤더 파일의 이름만 따오고 앞에다가 C를 추가해서 include 하게 됩니다. 그러면 C++에 맞게끔 약간 변형된 파일을 필요한 요소들이 추가된 그 요소들로 되어 있는 요 헤더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포함하고 싶으면 스탠드 라이브 포함하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 C++에서는 이 확장자를 이제 안 쓰고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라이브러리 여러분들 그 개별적인 거는 당연히 .h까지 넣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여기에 .h 없이 이런 식으로 include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iostream 이렇게 iostream.h가 아니라 iostream stdio.h가 아니라 cstdio 이렇게 include 하시면 되겠습니다.